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나상장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소 상장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영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여부입니다. 그럼 먼저 영업의 계속성과 관련한 거래소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 신청 기업은 매입, 매출 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성장세와 꾸준한 수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거래소의 중점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력 시장에서의 성장성 정체 여부입니다. 산업 특성상 성숙기에 도달했거나 시장 점유율이 하락 추세에 있거나 대체 산업 출현 등의 경우 상장 신청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향후 전망도 좋지 않지만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성공한 경우 영업의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했고 향후 시장성,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매출 채권의 과도한 증가 등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외형이 커지고 있으나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매출의 실제성, 향후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 영업 현금 흐름 등을 주의 깊게 봅니다. 따라서 상장 신청 기업은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연령 분석 자료, 주요 매출처의 건전성 여부, 재고 자산의 증가 요인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거래소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업 활동에 있어 구매, 생산, 판매 등을 지배 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신청 기업의 영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관계 회사 등과의 거래 시 거래 가격의 적정성, 경영의 독립성 등 내부 통제 시스템도 함께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 신청 기업이 관계 회사와 원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경우 그 합리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 독립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한 증빙 자료로 이사회의 사록 등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매출처 편중입니다. 편중 현상이 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인지,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어 서로 상호 의존적 거래 관계인지, 주요 매출처의 부도 발생 등 경영 악화 가능성이 없는지 등이 중점 심사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 매출처가 차입금 과다 등으로 도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장 신청 기업의 영업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자동차 등 특정 산업의 경우 매출처 편중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심사 시 감안합니다. 다음으로 재무 안정성과 관련한 중점 심사 항목입니다. 첫째, 재무 안정성 지표의 악화 여부입니다. 거래소는 상장 신청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 영업 현금 흐름, 이자 보상 배율 등 여러 재무 안정성 지표를 통해 재무 리스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고 매출 채권 및 재고 자산 증가로 영업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면 상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차입금 상환 능력 심사입니다. 차입금이 과도한 경우 차입금 상환 능력과 지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있는지 여부, 기존 자산의 담보 제공 등을 통한 추가 차입 여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상장 신청 기업은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차입금 상환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부동산 감정평가 가격, 매출 채권 조기 회수 가능성, 신용 차입 한도 등 충분한 상환 여력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관계 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 지급 보증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및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정당한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담보 제공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심사합니다. 만약에 관계 회사에 채무 상환 능력이 없거나 담보 제공 등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모두 해소한 후 거래소에 심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중대한 소송 발생에 대한 심사입니다. 분쟁이나 소송 사건이 있는 경우 발생 사유 및 상장 신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거래소에 심사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회사의 위험을 인수하고 구상권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장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소송 사건일 경우 거래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중점 심사 항목입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심사입니다.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이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부당한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거래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타 회사 상근 임원 겸직에 대해 거래소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이 최대 주주의 친족 또는 특수 관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 경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를 적어도 과반수 미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경영 견제 기능 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이사 및 감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을 주로 심사합니다. 거래소는 최대 주주 또는 임원의 전횡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사례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경영 투명성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율 과반수 이상,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문성이 결여된 사회이사나 감사 교체 선임 등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시행한 후 심사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내부 통제 운영 심사입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내부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최대 주주 등에게 보수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합니다. 상장 신청 기업은 이사회 운영 규정 및 회계 규정,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상장 심사 시 주요 거래 및 의사 결정이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의 보수, 상여금도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임원이 다른 임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수나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객관적인 성과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최대 주주의 전횡에 따른 소액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를 중점 심사합니다. 최대 주주가 지급 보증 및 담보 등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과거 상장 신청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기존의 내부 통제 시스템 보완만으로는 소액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 신청 기업은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을 상법상의 특별 결의 요건보다 강화시키는 등 소액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한 후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30분에 걸쳐서 상장을 위한 사전 준비, 증권시장 상장 절차, 거래소 심사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과 실무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널리 활용되어 보다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거래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